할게요.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너 생명과학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인턴 이야기를 할 건데 인턴 이야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약간 저의 잡담과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그리고 연구실을 가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오지랖 넓은 충고? 약간의 충고? 제가 충고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담아볼게요. 이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찾을수록 여러분의 진로를 설정하기도 편하고 그만큼 그쪽에 취업하기도 훨씬 편해져요. 특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 분야만 바라보고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이쪽으로 취업을 할 거야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상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그게 저랑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해보고 내가 원하는 분야가 정말 뭔지 찾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좀 TMI가 많은 편이니까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 바야흐로 저의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중2 때였나? 그 체세포 분열이랑 생식세포 분열을 그때 처음 배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과학 성적을 100점을 받았어요. 나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그게 나한테는 그 내용이 쉬웠어서 재밌게 느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분야가 너무 재밌어서 나는 생명과학과 진학해서 유전학 쪽을 공부를 해야겠다 그때 정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진로를 정하고 고등학교 때 해서 계속 나는 생명과학과를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학교에 생명과학과를 오게 됐어요. 막연하게 나는 생명과학과에 가니까 당연히 연구실에 취업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얼마 전까지도 연구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연구실 인턴을 했잖아요. 나쁘진 않았어요. 싫진 않았어요. 재미가 없진 않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나랑은 맞지 않다라는 결과를 내리고 이제 인턴을 그만두게 된 거였거든요. 학교 생활도 너무 바쁘고 내가 이렇게 바쁜데 여기에 올인할 만큼 여기가 내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그만둔 거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유전학 쪽을 가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구 쪽으로 당연히 취업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왜 이제 와서 안 맞다고 느꼈냐면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느낀 건데 제 성격이랑 연구는 맞지 않았어요. 저는 좀 성격이 급하고 뭔가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실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딱 실험 뚝딱뚝딱 하면 그 실험이 끝나면 바로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실험이 단계적이에요. 이 실험하고 그다음에 이거 끝났으면 얘 이어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때 제가 했던 게 뭐가 있냐면 박테리아를 일단은 키워요. 박테리아를 증식을 시켜서 거기서 박테리아의 DNA를 뽑아요. 그리고 그 DNA를 내가 키우는 셀에 주입을 해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배지도 갈아주고 뭐 어떻게 하고 며칠 동안 이제 얘를 셀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과정까지만 해도 5일 정도가 걸려요. 바이러스 뽑고 형질 주입하고 세포 키우고 배지 갈아주고 그 또 세포 자라는 것까지 기다리는데 한 5일이 걸려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세포를 그대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세포에서 다시 DNA만 뽑아가지고 얘를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중간에 시간이 좀 안 맞는다 그러면 6일까지 그러니까 총 일주일에 걸쳐서 그 실험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험이 일주일을 그렇게 걸쳐서 했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물질 뭐라고 해야 되지? 샘플 약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세포에 좀 임팩트가 높은 물질을 찾기 위해서 물질을 그 전부 다 그냥 테스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이 끝이 아니라 그 전체 물질 샘플을 다 테스트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인턴을 3개월인가 했는데 3개월 내내 그것만 하다가 왔는데 그것도 제가 반쯤 한 걸 토스를 받아서 다 못 끝내고 왔어요. 제가 간 다음에 이제 그걸 마무리를 했겠죠. 근데 거기서 또 조금 임팩트가 높았던 물질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걸 찾아가지고 다른 실험에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일주일인데 그걸 샘플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샘플 찾는 것만 몇 달이지? 몇 달 동안 찾았지? 필요한 임팩트 있는 물질을 찾았지? 그럼 그걸로 이제 실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 실험에 걸리는 기간이 몇 개월, 몇 년이겠어요? 나는 못 해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험하다가 중간에 실수를 한 번 하면 내 일주일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그렇게 몇 주를 날렸거든요. 이건 정말 이거는 내 시간도 너무 아깝고 내가 일주일 동안 뭘 했나. 늦게 퇴근도 했거든요. 저 인턴인데 돈도 얼마 안 받았어요. 근데 똑같이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는 7시, 6시 퇴근인데 다른 사람들이 늦게 퇴근하니까 또 눈치 보여서 칼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안 돼서. 그래서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심지어 토요일에도 출근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일주일이 다 날라가. 그리고 눈치 보면서 늦게 못 퇴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랑 너무 안 맞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바로 안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런 막 결과들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럼 막 잘했다, 나쁘다, 이건 어떻고 이건 어때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치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기서부터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 외에 또 같이 하고 있었던 게 쥐로 이제 실험하는 걸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암 관련 실험으로. 거기서도 이제 몸무게가 뭐 줄어들고 이게 해부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막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내가 이걸로 막 논문을 써야 되고 저는 이렇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또 안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험은 정말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수치 같은 것도 되게 마이크로리터라고 해서 정말 작은 단위를 최대한 맞춰서 정말 꼼꼼하게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수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안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조금 덤벙대고 약간 되게 털털하고 조금 손도 좀 크고 오차나 실수가 조금 많은 스타일, 제가. 그래서 나는 실험을 하면은 수치도 정확하게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솔직히 실험할 때 조금 수치 엇나간 적도 많았던 것 같고 신기하게 실험하는 동안 내가 일을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는데요. 내 스스로가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실험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로 여러모로 나는 그냥 연구 자체가 저랑 맞지 않다는 거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연구 실험은 그 결과가 도출되는 데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몇 년씩 너무 오래 걸려요. 저는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저는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IT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코딩할 때 에러 나오면 에러 핸들링하면 진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를 해결했을 때 쾌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좋아를 해요. 그래서 일단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실험은 나랑 맞지 않다. 두 번째, 너무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실험은 나랑 맞지 않다. 나는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하면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실험 재료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는 행위가 될 것 같다. 셋째, 어떤 그 실험 결과로부터 그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해석, 어떤 가설을 나는 뽑아낼 자신이 없다. 나는 그런 통찰력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연구 자체랑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인턴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저는 연구 쪽으로 취업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복수 전공하고 있는 걸 살려서 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MI 때문에 길고 긴 저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얼마 전까지였으니까 한 22살 때까지라고만 해도 근 8년을 아니야 중2 때부터라고 했으니까 한 근 7년? 7년을 저는 생명을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실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개월 인턴을 통해서 연구 자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생명과학과에 관심이 있다고 저 구독을 하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조금 맥 빠지는 소리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생명보다 더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요. 다른 분야가 여러분한테 정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공부를 해보는 걸 추천해요. 사실 고등학교 수업은 과목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생명, 화학, 물리 이런 과목들만 배우니까 내가 관심 있는 내가 가고 싶은 전공 자체도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공대에 관련된 전공을 어떻게 보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교육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대 준비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도 못 해봐서 내가 생명과학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 하면은 내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아니면 독서를 통해서 아니면 뭔가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된 업무를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과연 더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지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이라면 그걸 찾아보고 그 전공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걸 추천해요. 무조건 지금 너 생명과학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이건 아니고요. 제가 물론 생명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처럼 아직 뭔가 뚜렷한 계기가 없었던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생명과학과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널널하신 분은 지금 한번 내가 정말 원하는 분야가 이쪽이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단 전공 자체를 원하는 전공을 한번 선택을 해서 진학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고3 시간이 나는 좀 촉박한 것 같아 전공을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내 생기부를 바꿀 수 없어 하는 분들은 여러분 대학교의 전과나 복수전공 제도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일단 그 학과로 진학을 하세요. 가서 전과랑 복수전공을 하세요. 일단은 가긴 갔는데 아직까지 내가 가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 인턴, 대외 활동, 동아리 활동, 복수 전공, 부전공 학교의 많은 제도들을 이용해서 많은 걸 경험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분야가 뭔지 찾아가세요. 얼른요. 지금부터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나름 제가 하고 싶은 분야가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교를 오고 대학원을 가고 석박사까지 점점점 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점점 세분화가 돼요.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가면 갈수록 저는 아직도 내가 가고 싶은 분야가 뭔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지금 어제도 막 조언을 막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빠르게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는다면 미래의 여러분이 정말 수월할 거예요. 나는 생명과학과 정말 좋아하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굳이 다른 걸 해보는데 시간을 버릴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제부터 생명과학 중에서도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세분화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연구실 인턴, 저는 연구가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계기였지만 그걸 알 수 있게 해준 경험이었기 때문에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만약에 연구실을 갔는데 나는 연구랑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연구랑은 맞지 않지만 생명 자체는 너무 좋다. 생명과학에 대한 확신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연구 말고 다른 분야의 취업을 알아보시면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가령 연구가 아닌 생명과학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진로를 빨리 정하세요. 진로를 무리해서 억지로 막 쥐어짜내지 말고요.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막 쪼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아직까지도 진로가 확실하지 않아서 조금 힘듦을 겪고 있어가지고 제가 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진로가 빨리 정해지면 정해질수록 내가 편하고 취업이 편해요. 만약에 내가 화장품 회사를 가고 싶다는 거 생각을 하고 생명과학과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복수 전공하고 있을 때 바로 화학을 복수 전공을 하는 거예요.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는 거고,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인턴을 하고 착착착착 만들어가면 취업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내가 4학년 때 그 내 진로를 정했어. 이제 와서 뭘 하겠어요. 할 수 있겠지.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초조한 거야. 그러니까 원하는 분야를 정하세요. 경험을 많이 하세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분야를 찾으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진로를 찾고 나면 그 관련 대외 활동, 관련된 스펙만 쌓으세요. 그 외의 스펙 쌓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관련된 것만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보다 결론, 진로를 빨리 설정하면 할수록 좋다. 다만 진로를 설정할 때 막연하게 설정하지 마라. 직접 경험해보고 다양한 공부를 해보고 진짜 원하는 진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물론 진로가 바뀔 수 있어요. 생활하다가. 저도 대학 3학년, 4학년 때 바뀌었으니까 나는 제가 이렇게 빨리 진로를 설정하면 좋다고 해서 진로를 설정했는데 내가 너무 뒤늦게 원하는 방향이 바뀐 것 같다, 아니면 갑자기 이게 바뀌려고 한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고 싶은 분야가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 더 맞다는 걸 알았으면 글로 얼른 바꾸면 돼요. 그게 너무 걱정돼서 지금까지 쌓아온 게 아까워서 지금부터 이걸 언제 다 준비를 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질질 끌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애매하게 여기 남았다가는 만약에 이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괜히 질질 끄다가 뒤늦게 넘어가서 그 시간만 낭비하고 오히려 더 촉박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겼어도 이쪽으로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바꿉니다.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왔던 게, 내가 관심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바뀌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 때문에 그거를 막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더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았다면 그냥 쿨하게 접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저 같은 성격에는 더 추천합니다. 인생은 기니까요. 사실 저도 조금 아직까지는 막막하고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새로운 방향, 진로를 정한 쪽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좀 늦으면 어때요? 결혼 좀 늦게 하고, 취업 좀 늦게 하고, 그만큼 부모님한테 만약에 의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나중에 그만큼 더 갚으면 되잖아요. 엄마가 이거 보고 갈지도 몰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구구절절 말이 길었지만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예요. 하고 싶은 방향을 정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분야를 정해서 그 방향으로 쭉 나아가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게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